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른 것은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그러니까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다. 그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요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복잡한 거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뭐 헛소리하는 애들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유튜브들 뭐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뭐 별거 아닌데 뭐 대단한 큰 공개하는 것처럼 써놓고 조회수 유도해서 광고 수익 빨아먹는 애들, 그런 애들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뭐냐면 요 선물하고 연계가 되는데,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물 지수가 이 연결로 돼 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올랐는데 선물은 내렸습니다. 어제 만기가 끝나고 그 3월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뭐 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내년 3월물입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 만기를 갖고 먼저 사서 나중에 3월에 이제 뭐 팔아서 퉁친다든지 아니면 3월에 사서 퉁친다든지 이런 개념. 그러니까 나중에 오를 거다고 생각하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매도를 하는, 이런 간단한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요렇게 또 하나씩 설명을 하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어쨌든 지수는 올랐는데 선물은 내렸습니다. 월물이 바뀌면서. 근데 보통 월물이 바뀌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배당 때문입니다. 지금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이 372.24 372.24 그리고 선물은 367.65.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코스피 200 만기일까지 이대로 간다면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대략 한 5포인트 가까이 먹습니다. 5포인트라고 해서 약간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5포인트라고 하면 그게 한 4계약 기준으로 한 포인트당 75였나? 아니 6계약이 150이니까 한 포인트당. 아무튼 그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은 배당 때문이다. 배당을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선물은 배당을 안 주니까. 그래서 배당 받는 만큼, 배당락만큼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배당락을 감안했을 때 코스피가 한 2% 정도 되는데, 요거 기준으로 372.24 기준으로 2% 정도면 대략 한 7포인트가 됩니다. 7포인트인데 현재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선물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벌써 조금 머리 아프실 텐데 최대한 간단하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저평가된 현물을 사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글씨 왜 이렇게 엉망이지? 선물 매도하고 현물 매수를 하면 현물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게 12월마다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데 무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선물 매도한 걸로 현물을 매수를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수가 떨어지면 선물 매도한 게 수익이 나고, 지수가 올라가면 현물 매수한 게 수익이 나고. 근데 배당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하면서 현물을 매수하면 대체적으로 그 갭만큼의, 그 가치 반영하지 않은 만큼의 무위험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당 관련 매수가 들어오고, 제가 지난번에도 시황했었듯이 12월에는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로 지수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걸 뜻합니다.
그러면 12월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어느 정도 잘 또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거다. 그리고 개인이 뭐 어쨌든 팔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1월 달이 배당 끝나면 이제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아까 반대 이유로 배당 관련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1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어떤 연간 포지션이 잡힐 텐데, 유동성이 좋을 때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시장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개인 매수만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 장세인데, 이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코스피도 평균적으로 어떤 주기가 있습니다. 그럼 연간 기준으로 주기를 보면, 연간 기준으로는 1년 단위입니다.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정교하게 가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진짜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처음 접한 분들, 이 주기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호가창에서 키움이 많이 들어오면 개인이 많이 사니까 나쁜데, 뭐 이런 생각은 다 대부분 기본적으로 조금만 경험하면 다 하시는 거고, 주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년이 좋으면 1년이 나쁘고, 1년이 좋으면 1년이 나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뭔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런 주기가 있다. 그러면 올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내리거나 잘해야 행보,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오르거나 하면 이제 대세 상승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대세 상승장의 주기를 보더라도 2003년도에 지수가 좋았고, 2004년도에 평행, 2005년에 좋았고, 2006년 평행, 2007년 상승. 이런 구조로 갑니다. 1년 좋았다가 1년 쉬었다가, 1년 좋았다 쉬었다가. 그럼 여러분들 명백히 올해는 시장이 어땠습니까? 뭐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수 차원에서는 큰 재미가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원화 강세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애들 올해는 괜찮지만 내년에는 더 달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나머지 종목에 이제 유동성이 퍼지면서 균형을 맞춰놓고, 그 이듬해 2022년에 주도주가 바뀌면서 내년에도 좋았던 종목이 내후년에 아주 강한 시세를 내는 걸로.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미 오르고 관심 받는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을 잡아놓으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 뭐냐?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는 이런 겁니다. 가르쳐 드려야지 또. 안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더 올라봤죠. 연말까지 아마 나쁘지 않을 텐데, 연말 이후에는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내가 6만원 할 때, 아니 5만원 할 때, 4만원 할 때 봤는데 못 샀는데 지금 사기 아깝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조금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 삼성생명이 갖고 있네? 그리고 삼성화재도 갖고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도 갖고 있네. 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38조 원. 그리고 여기 지분 구조를 보면 아주 대충 하겠습니다. 계산은 정교한 게 아니라 의미를 전달해야 되니까. 자, 삼성생명이 8.51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5% 정도 갖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1.49니까 조금 낮은 상태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38조 원이고, 여기서 5%. 여기서 5%면 219조가 됩니다. 21조 9천억. 예. 자, 그러면 다시 삼성물산으로 가서. 자,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24조 5천억.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21조 9천억. 삼성전자 오른 거하고
삼성물산 오르는 거하고 똑같네? 그러면 삼성전자 못 사겠는데 삼성물산은 아직 옛날보다 많이 안 올랐으니까 이거 사야지 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유동성이 좋으니까. 근데 삼성물산이 아니라 삼성생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438조 원 중에서 8.51%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냥 한 36조. 또 정교하게 계산해야 되나? 한 36조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36조로 하고. 귀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왜 계산하고 있어? 대충 알아들었어. 라고 방금 텔레파시가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텔레파시가 왔습니다. 자, 그럼 삼성생명은, 뭡니까, 이거? 자, 36조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5조 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3% 오르면, 삼성생명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분 가치가 한 7% 정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분을 36조 원치나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 15조라고? 이게 말이 돼? 네. 물론, 또, 할인을 받을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지분 가치 산정할 때 이걸 61%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유배당 가입자들한테 또 배당도 해야 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한 격차인 겁니다, 이게. 거기다 배당도 3.65%나 주네? 그럼 배당도 받고 괜찮은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거. 예. 그런 생각이 들 거고. 주가도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내렸네. 13만 얼마 하다가 내렸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멈춤 이런 종목들이 가는 겁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지분을 현금화할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제가 삼성생명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삼성생명은 제가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제가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대형주는 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퍼지는 거고 삼성전자가 못 가면 다른 나머지 종목들이 그렇게 알맹이를 채워나가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기초 체력들이 좋아집니다. 올해는 실력과 수익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는 실력과 수익이 비례하고 내후년에는 엉덩이가 돈 벌어줍니다. 일찍 팔면 손해보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지수가 크게 오르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주기에 있다. 아니 이런 코스피에 주기가 있고 이게 1년마다 이렇게 된다. 이 오랫동안 연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키움증권 매수만 똑똑한 사람들 하루 만에 다 파악합니다. 솔직히 차트 몇 개만 돌려보면 다 나오는 건데 주기가 있다는 거 평균 주기가 얼마나 된다는 거 제가 다 공개를 해도 코스피의 일반적인 평균 주기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상 정답이기 때문에. 네,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제가 지금 코스닥 이거 지금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전체가 부정적이라는 것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거를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버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 내린다고 판단하고 베팅을 했기 때문에 와 힘이 이렇게 좋아?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여기 닫고 갔기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계가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봉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드시 부러진다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고 반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약간의 변동에도 저는 심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걸 제가 가감없이 다 보여드리는 게 저는 잘하니까 이런 거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예. 있는 그대로 고민까지 다 보여드려야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고 간접 체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떻게 내 마음속을 보시는 것 같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다 똑같이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직까지 이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손절을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이온 컴포텍조차도 수익에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익 구간이니까 요걸 끊고 다시 잡아? 아니면 이대로 한번 밀어보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기능 주식 여기 스탑로스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게 얼마가 됐을 때 조건을 해가지고 손실 제한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평균 단가가 4,585고 이 ETF는 세금이 없으니까 한 4,600원 정도로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스탑로스를 이렇게 조건 신규 저장으로 주문 수량이 2239 해서 저기 서비스가 안 돼 있구나. 아무튼 월요일에 이거 해서 스탑로스를 걸어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럴까 저럴까 하다 보면 결국은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스탑로스 걸어놓고 다시 재공략을 해보자. 더 좋은 가격에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스닥으로 가서 어쨌든 이 코스닥 흐름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냥 생각은 내년 한 3, 4월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가지 못하면서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내년 선거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이거 어쨌든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이런 고민들 전부 다 공유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이거 제 거 보시면서 저런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등등의 어떤 간접 체험이 되니까 그리고 댓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단타 종목을 최근에 계속 바빠가지고 못 올려드렸는데 보고 시간 될 때만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제가 많이 뜨는데 이 광고를 안 올리니까 검색이 안 돼서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 수입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광고 수익이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라서 사실 이거 깨끗하게 광고 없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럼 또 검색이 안 되니까 제가 또 유튜버로서 뭔가 욕심이 있으니까 돈 욕심이 아니라 뭔가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구독자 이거밖에 안 되지에 대한 그런 거 그래서 검색이 잘 되려면 광고를 넣을 수밖에 없고 그게 좀 불편하실 텐데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광고가 계속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건데 댓글 그렇습니다. 돈이 적성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정말 돈이 마술과 같습니다.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뭔가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다가 파김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마무리되고 집에 가려는데 수고했다면서 5,000원짜리 한 장 주니까 그냥 피로가 싹 풀리는 그때부터 깨달았는데 아무튼 돈이 적성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심을 전하려면 돈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사회에 맞춰야지. 이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한테 돈 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예, 서로 사람 관계에서 인터넷에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보답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말입니다. 네,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장땡입니다, 정말로. 예. 실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실시간 계획도 있는데, 그리고 저는 실시간 떠드는 거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맨날 주식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정도.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12강에서 조금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다른 원래 순서였는데, 12번째 강좌에서는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일희일비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산타까지는 시장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네, 주주운동은 이 시작점입니다. 주주운동 해서 나쁜 거 다 걷어내면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뭐가 제일 문제겠습니까? 예, 도둑놈이 많은 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한번 잡혀가지고 처벌을 받는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다른 도둑들도 몸을 사립니다. 예, 그런 부분을 위한 목적이 큽니다. 물론 제일 큰 목적은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 예, 이게 투기 같은 매매를 해서 돈을 벌면 제가 여러분들 투기처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에 옳고 그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뭐 옳고 그렇다는 걸 미리 잣대를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투기 같은 매매를 하면 일단 돈은 못 벌고 두 번째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해악을 끼치고 특히 가족들한테 그런 거 뭐 가정이 있는 분들은 정말 내 새끼한테 맛있는 거 사 먹일 거 참고 좋은 옷 입힐 거 참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너무 어이없게 날린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돈을 못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싸게 사는 게 장땡입니다. 네네. 예, 운동 좀 하겠습니다. 어제는 평소에도 조금 그런데 어제는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중독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콩나물이라는 게 결국 중독인데 제가 하는 이런 어떤 말과 매매에 중독이 되시면 적어도 큰 손실을 안 보실 겁니다. 예.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 사니까 오르는 건데 아직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탈탈 털면 이거 지금 가격보다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뭐 아직 제가 안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지 말아 해서 그게 꼭 진리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시다시피 여기 종목들 보시면 어떤 종목은 1억 6,800만 원 그리고 뭐 다른 계좌까지 치면 뭐 한 거의 3억이 들어갔고 어떤 종목은 5천이 들어가고 어떤 종목은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금액을 보고 1,000만 원 들어가면 저 친구도 자신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온 컴포텍 제가 1,0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만큼 좀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보고 제가 한 3억 질렀다. 그러면 조금 묻지마 투자를 해볼 만한 거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1,000만 원 지른다. 그러면 저 자식도 자신이 없어 보이네? 그럼 일단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봐야지. 이런 자세가 맞는 겁니다. 네, 주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하게 들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녹화한 거 잘 안 듣습니다. 뭔가 좀 오그라들고 뭔가 좀 이상해서. 예, 근데 감사드립니다. 예, 최근
한 5년 됐는데 지금 읽어봐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책을 쓸 정도면 적어도 제가 대피를 한 것도 아닐 거고 책을 쓸 정도면 뭔가 좀 알고 있는 친구네. 주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알고 있는 친구네, 이건 맞을 거고. 그리고 그 표현을 하자면 진짜 상고의 고통입니다. 책 쓰는 게. 제가 책 쓰겠다 해서 한 2년 동안 끌었나? 2년 동안 끌고 겨우겨우 썼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늙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해놓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처럼 이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시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이런 거.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도 잘 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근데 추천이 많이 는 것 같은데 서로 추천 찍어주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네. 네, 문제점을 찾아서 고치면, 예,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원래 12월 31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너무 폭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마감했습니다. 마감하고, 혹시 뭐 계좌 텄는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13일까지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유치자 등록하고 그 공지사항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보시면 내용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너무 많이 받아서 유한타만 봐도 그냥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구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직 요즘은 학생회장 해서 뭘 떼먹는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어떤 문제점들이 줄었습니다. 근데 아직 중소기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지금 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단가는 이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위에 있습니다. 믿음은 낮은 단가에서 나온다. 근데 지금 영신금속 낮은 단가 아닌데 갖고 계신 분들이야 계속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 사셔가지고 믿음을 갖고 버틸 수 있을까? 조금 그런데 아무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만들어 가겠지만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화살표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평균 주기하고 요거 화살표하고 요거는 조금 나중에 풀 계획입니다. 일단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많이 풀면 신비감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동안 고생해서 배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바로 이걸 다 오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서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가서 오늘 조금 반응이 있었던 종목이 대한제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좋은 종목들은 그냥 알아서 올라갑니다. 보시면 기간 아직도 팔고 있지만 쥐들이 팔았다고 내립니까? 쥐들이 판다고 무조건 내리면 이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릅니다. 오르는 이유가 보면 간단합니다. 자, 여기 대한제분의 순자산 가치입니다. 순자산 7,808억 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배당으로 쓸 수 있는 이익잉여금이 7,26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 설립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시가총액이 2,687억 원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지분율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자, 이론적으로 최대 주주가 42%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론적으로 이 가격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치고 이 지분을 계속 사모아서 50%를 사모았습니다. 50% 사모으는데 얼마 듭니까? 50% 사모으는데 대충 한 조금 올랐다 치고 1,40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영권을 뺏어버립니다. 1,400억으로 사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탈탈 틀어서 7,200억 배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당 얼마 배당이 나오냐면, 이것도 그냥 대충입니다. 한 45만원 배당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다 빼먹는다고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45만원 배당 받아서 챙기고 그래도 또 주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 어쨌든 상장사니까 다 빼먹고 매각해가지고 이 돈 찾으면 얼마 벌 수 있습니까? 네, 수익률로 따지면 대략 한 300%짜리 수익률입니다. 시장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대한제품 뭐 표현하자면 진짜 개 싼 거 아닙니까? 아주 싼 데다가 뭐 상속도 해야 되는데 상속하고 나서 또 상속세 낼 재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이거 나중에는 주가 올려가지고 팔아서 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따지면 이건 뭐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 팔든 말든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들 매도하면서 주가 떨어져도 아유 좀 저러다 말겠죠라고 하는 게 그런 믿음. 이게 지금 단가가 굉장히 싸다. 예, 뭐 예전에 비하면 지금 지수가 최고점인데 여기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하고만 똑같이 움직여도 지금 30만원 가 있어야 될 종목입니다.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최대 주주 상속하기 전이니까 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안 내려고. 그럼 제가 이제 돈이 여기서 한 1,000억이 있다. 그럼 저는 이거 사가지고 그냥 상속세 안 내려고 그런 거 다 깨버리는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풀리기 마련이고, 그렇다 보면 주가도 정상화될 거니까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아까 그 순자산이 뭐 7,800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 같은 건 자산 재평가 안 한 것도 많을 겁니다. 한 10년, 20년. 뭐 그런 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없습니다. 자산 재평가 했다는 건 없고,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사조산업 풀무원 대상태 안재분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해가지고 뭐 대충 나오는데, 14만 평 임야가 부분 개발 어쩌고 장부가 60억에 잡혀 있는데, 인천 중심에 위치해서 개발 제한만 풀리면 가치가 시가총액도 뛰어넘을 수 있다. 양평동에 물류기지가 1200평이나 있고, 마표, 뭐 이런 거. 지금 2015년인데 이거 지금 얼마겠습니까, 이게. 근데 장부가가 자산 재평가 했다는 소리는 없기 때문에 지금 7,800억이 아니라 1조 원이 넘을 겁니다. 순자산 같지만 해도. 자, 그러면 뭐 왜 제가 신경을 안 쓰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에이, 뭐 싸다고 다 올라가나?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황과도 맞는 게 대한제부는 원화 강세 수혜줍니다. 밀가루 수입해가지고 파는 거니까. 밀가루 수입할 때는 달러로 주고, 수입해가지고는 국내에 파는데, 달러 약세라서
수익가가 낮아졌다 해서 얘들이 뭐 단가 인하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봅니다. 그냥 그대로 누립니다. 한 차이. 수익성 좋아질 거고 원화 강세로. 사료 쪽에도 지금 사료도 어차피 사료 원료 옥수수 같은 거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원화 강세 수혜주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서울 양평동 인천 뭐 어디 땅 같은 거 지금 가격 다 올라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제가 대한제분 지분 3%만 갖고 있으면 자산 재평가에라 너네 안 그러면 감사위원 한번 표로 한번 붙어보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 못하는 거지만 시간 지나면 뭐 알아서 잘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뭐 진짜 음모론을 가진다면 이것들이 진짜 뭐 그 뭡니까? 그 상속세 절감하려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식 던지라고 하고 나중에 뭘 보장을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던지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시간 너무 많이 끌었는데 뭐 영신금속 일단 각도가 좀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조금 쉬다가 막판에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안 오르면 안 오르는 대로 좋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신규 매수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에서 신규 매수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가격에서 샀고 제 가격보다 아래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가격 아래로 안 와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뭐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사신 분도 안 계실 거고 이론적으로는 뭔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없고, 근데 이 가격에 신규로 산다, 물론 뭐 이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도 530억밖에 안 되니까 시총이 1000억까지는 쉽게 가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 만약 이런 변동이 나온다 하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단가가 믿음을 만든다고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 느긋하게 지켜보면 되는 거지만 여기서 샀다고 하면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다. 중간에 삼성전자하고 봤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예, 그리고 재료 소멸. 제가 몇 강이었지? 올려드린 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또 보실 거니까. 여기 주식 공부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요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에 대해서 이것도 맞다. 현대건설 기계에 대해서도 보면 제가 이거 그냥 보시기 좋으라고 메인에 걸어놨는데, 두산 인프라코 매각 흥행과 수혜주를 해가지고 2개월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2개월 전에 올려드리면서 아마 이게 현대건설 기계를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 현대건설 기계, 두산 인프라코하고 비교해서 현대건설 기계가 수혜주다. 2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 전하고 주가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25,000원에서 4만원 가면 수익률로 치면 그게 아니라 대형주니까 중소형주에서 100% 먹는 건 굉장한 위험을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형주에서는 10% 먹어도 안전하니까 이게 이거보다 가치가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2달 전과 비교해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 인프라코 인수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뉴스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때 이거 얘들이 인수할 것 같아서 수혜주다. 그리고 인수하고 나니까 딱 꺾이지 않습니까? 거래량 터진 거 보면 이게 끝났습니다. 시세는. 예,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시세가 끝났다. 뭐 이렇게 본다면 아까 보여드린 그 소문에 사실 뉴스에 팔아라,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 자, 두산 인프라코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소문에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끝났습니다. 시세가 끝났는데 그래도 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망해가는 두산에 있다가 그래도 탄탄한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갔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뭔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단기적으로 이 상승폭이 커졌으니까 조금 이제 요거 눌림 파동이 있고 다시 갈 수 있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화살표 여기 다 상승 초입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닌 경우도 있지만. 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일단 조정받고 나중에 시너지 효과 그리고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간 거에 대한 어떤 또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아니지만 나중에 주가 많이 떨어지면 또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뭐 아무 종목이나 검색해서 모르는 종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 현대건설 기계도 그렇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봤습니다. 예를 들면 봤고 그럼 나중에 떨어지면 관심 가져야지. 나중에 떨어지면 이거 공략하는데 잘 아는 종목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게 또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갑자기 어떤 종목 하나 툭 찍어가지고 검색식에서 골라가지고 한다. 어떻게 그거를 심리적 안정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목 계속 말씀드리고 종목에 익숙해지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종목에 대한 감도 생기고 이 감이라는 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거기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더해가지고 시장 분석까지 더하면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해나가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